네, 매주 수요일은 정원창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 동키분들이 알아야 할 보험 점검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라고 하면 분명히 위험 신호일 텐데 네, 맞아요. 사실 보험은 우리가 한번 가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동 이체로 나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실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달 무심코 빠져나가는 보험료 점검을 통해 보험료 고정 지출을 좀 줄여서 내 통장의 구멍을 막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신호가 있으면 꼭 보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험은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막상 그 신호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서 점검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점검이 필요한 신호 그중에서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동키분들은 꼭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줄이고 효율적인 보험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호가 뭔지 알아야 또 보험이 SOS를 보낼 때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한번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시면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점검이 필요한 신호 4가지 뭔가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자, 보험 점검을 받아야 하는 4가지 신호. 그중에 첫 번째, 보험료가 월 소득 대비 15% 이상이거나 100만 원 이상이다. 둘째, 저축보다 보험료가 더 많다. 셋째, 보험 약관 대출을 2번 이상 받아본 적이 있다. 넷째, 갱신형 특약이 많다입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확실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4번째,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특약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누면서 특약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했지만 제가 또 확인을 안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4번째 갱신형 네. 특약이 많다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번 몇 개인지 체크를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하나라도 해당되는 청취자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하는 돈키호테 이 시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 첫 번째 신호, 바로 보험료가 월 소득의 15% 이상 차지하고 있거나 매달 내는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보험 점검을 받아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소득의 15%이거나 1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우리 가계부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는 있지만 보통 4인 가족 기준 보험료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매달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10%에서 15% 이하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개인이나 1인당이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군요. 사실 저는 저랑 비슷한 연배 어떤 이제 직장인들이 네. 한 달에 보험료를 뭐 30, 40 이렇게 내고 있어서 그거면은 소득의 개인 1인당 소득의 한 10% 정도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 듣고는 그냥 개인 소득별로 10% 15라고 했는데 4인 가족 기준이라면은 생각보다 낮네요. 네, 맞습니다. 기준점이.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 가장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자제분들이나 보험료를 다 합쳤을 때 소득 대비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족 보험료는 소득 대비 15% 이하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안에 혹시나 연금과 같은 저축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놓은 15%에서는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 상품만 따졌을 경우 요 기준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신호는 어떤 건가요? 네, 저축하는 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입니다. 보통 이상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득 가운데 절반은 생활비로 좀 쓰고 그중에서 저축을 한 30% 그리고 보험을 한 10% 그리고 비상금으로 한 10%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이상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축은 못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꽤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럴 땐 보험 점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주는 목적이지 이게 쌓이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 보험료는 분명히 소멸되는 비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보험은 사고나 질병을 막아주려고 하는 건데 또 막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이. 그렇죠. 네. 경제적 위험 부담을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저축을 못할 정도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은 반드시 정말 전문가에게 보험 점검을 받아봐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듣고도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나중으로 또 미루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 지금 생방송 중에 계시니까요. 샵 0999로 12시 전까지만 한번 궁금한 점 있거나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점검하는 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신호 알아봤고요. 세 번째 신호는 뭔가요? 네. 세 번째 신호는 보험 약관 대출을 2번 이상 받아본 적이 있다면 보험 점검을 받으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자, 저도 처음에 이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증권인가 그런 거를 나름대로 모바일로 확인을 하느라고 들어가 봤다가 거기 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얼마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그 뭐 대출 산정 금액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놀랐거든요. 보험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나요? 보험을 납입을 하고 보험료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보험은 납입을 안 하게 되면 해지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좀 보험료 내느냐, 뭐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보험 약관 대출은 가입자가 보유한 계약 그 중에서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보험료를 내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무조건 유지하지 말고 그런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무조건 유지하지 말고 점검과 조정을 통해서 개선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좀 겁나기 때문에 좀 유지하는데 결국은 이 유지하는 것이 좀 버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지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이 버거움 때문에 유지했던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꼭 보험 점검을 통해서 유지 가능한 이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갱신형 특약이 많다 그러면 보험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 상담을 도와드린 4인 가족의 경우에도 갑자기 가족보험이 전체적으로 12만 원이나 올라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어요. 가입한 후에는 처음에는 그냥 보험료가 살짝 올라간 기분이었는데 이번 갱신 통지서를 받고 났더니 갑자기 12만 원이나 올라서 깜짝 놀라서 연락을 주신 거죠. 12만 원 진짜 한 번에 많이 올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네. 4인 가족이 가입한 대부분의 특약이 3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3년 후에 또 오르는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앞으로 3년 단위로 계속 올라갈 보험료를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연락을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 같은 속도로 올라가면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연락을 주신 건데요. 갱신형 특약들이 나에게 맞는지 혹은 유지가 가능한지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 점검에 관련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와 갱신형 특약 총 네 가지를 보험 점검 신호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요 네 가지 신호. 보험료가 월 소득의 15% 이상이거나 100만 원 이상이다. 저축보다 보험료가 더 많다. 보험 약관 대출을 2번 이상 받아본 적이 있다. 갱신형 특약이 많다. 요 네 가지 중에 정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청취자 분들께서는 우리 동키호테 전문가들의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샵 0999로 문자를 주시면요. 어렵지 않게 점검 도와드리니까요. 생방송 12시 끝나기 전까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99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상담 미룰수록 내가 손해보는 금액이 점점 더 줄줄 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이 살짝의 손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핵심 포인트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셨던 내용을 상담 또 사연을 들고 오셨어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예쁜 공주님을 얻게 된 초보 아빠입니다. 저는 운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 출산과 동시에 외벌이가 됐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매달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줄어든 소득에 늘어난 지출까지,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목돈도 거의 다 써서 바닥이 보이는 상태가 되어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저희 집 가계부 점검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최근 예쁜 아이가 태어나서 또 행복해하는 초보 아빠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하죠. 그런데 뭐 가장이나 부모님들은 이 아이 잘 키우려면 돈이 이제 많이 드는데 이런 걱정 다들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 상황이셨나요? 네, 오늘 사연은 3인 가족의 재무 상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30대 후반이고요. 부부가 원래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아내분이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줄어든 소득으로 고민이 꽤 많으셨어요. 네, 맞아요. 이 출산 후에 지금은 외벌이가 되신 거지만 네. 어쨌든 맞벌이를 하시다가 외벌이를 하게 되면 경제적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고민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연자분께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네, 우선 아내분이 출산하기 전에는 두 분의 합산 소득이 월 68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육아로 현재 남편분만 일을 하는 관계로 월 소득이 530만 원 정도로 전보다는 150만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출산 후 줄어든 소득 때문에 기존에 모아두었던 목돈은 출산 비용과 몇 개월간의 모자란 생활비로 그 부분을 채우느냐고 거의 다 쓰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월 소득도 150이나 줄고 네. 또 쌓아놓은 목돈도 소비를 하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마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부담도 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출 상황부터 살펴봤는데요. 네. 남편분의 한 달 용돈은 150만 원인데 여기에 본인 차량 할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공과금, 전기세, 관리비 이 부분이 매달 한 2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셨고 두 분의 통신요금 16만 원, 그 외에 생활비로 매달 한 카드값으로 25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는 75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계셨고요. 불규칙적인 지출 30만 원까지 포함해서 매달 총 지출은 약 500만 원 정도쯤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네. 남편분의 한 달 용돈이 처음에 150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는 남편분들 오, 부럽다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네네. 차량 할부 금액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소득 530만 원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거의 530만 원을 다 거의 대부분을 지출로 또 소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아마 지출이 계속 늘 텐데요. 첫 출산이다 보니 여기저기 아이와 산모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의 소득이 530만 원 정도쯤을 측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평균적인 금액이었고요. 어느 달은 53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달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남편분의 한 달 용돈 150만 원을 살짝 조금 더 줄여서 써보기로 약속을 좀 하셨고요. 네. 카드값 포함한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 쓰고 계셨는데 남편분과 이러한 생활비를 좀 포함을 해서 여기서 좀 줄여서 두 분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쯤을 줄여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과금 20만 원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분석을 좀 통해서 지금은 현재 월 75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40만 원 정도쯤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월 75만 원 보험료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3인 가족인데. 네, 그러니까 용돈과 생활비에서 30만 원, 또 보험료에서 35만 원, 총 65만 원을 네네. 줄인 거죠. 네. 기존에는 월 75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보험료를 조정을 해서 40만 원으로 줄여드렸기 때문에 보험료는 35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3인 가족 보험료로 매달 75만 원은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소득 500만 원 초반을 감안해도 매달 15% 정도쯤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이를 감안해서는 매우 비싼 보험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75만 원 보험료 중에 저축보험이나 연금성과 같은 저축성 상품이 있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없었다라는 게 특히 문제였고요. 여기에 갱신형 특약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보험료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조정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보험 점검 신호에 2개나 걸려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도 15% 이상이고 또 갱신형 보험들도 많았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셨겠네요. 그러면. 네, 우선 부부 두 분 다 CI 종신 보험으로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이 CI 보험은 CI 크리티컬 일리즈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일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일부 선지급해주는 그러한 보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CI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이 CI 보험으로 남편분이 25만 원, 아내분이 19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기 때문에 두 분의 보험료 비중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CI 보험만으로 두 분이 매달 45만 원씩 지출을 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중대한 질병을 보장을 해주는 이 CI 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좀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드렸고요. 기존에 대신에 보장받지 못했던 질병 보장과 수술비를 비갱신형으로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보장을. 그리고 외벌이인 가장의 사망보험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CI 보험을 정리를 하면서 발생한 사망 보장에 대한 공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아이의 대학 진학 시기까지 맞춰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의 사망 보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까지만 딱 정기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 보험으로 저렴하게 다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달에 뭐 75만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보험 중에서 질병, 뭐 수술 이런 보장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점검을 받기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망 보험금까지도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비갱신형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도와드렸고요. 보장 범위를 또 넓혀드렸기 때문에 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보험료까지도 같이 잡아드렸습니다. 가계부 상황에서 이제 65만 원 정도쯤은 저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보험 정리를 좀 통해서 발생한 해지 환급금으로 남편분의 차량 활부금을 갚으셔서 매달 나가고 있었던 60만 원의 활부금까지 우리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합치면 매달 125만 원의 저축 여력이 다시 생겼습니다. 네. 그동안 모아두었던 목돈을 생활비로 조금씩 뺏으시면서 불안해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다시 채워질 수 있을 거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125만 원을 목돈을 준비하는데 다시 쓰기로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돈키호테 든든한 전문가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재미있게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